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야구가 아니라 축구고요. 자, 프로토 승부식 82회차 10월 11일 화요일 경기고요. 세 경기 준비했고요.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82회차 10번부터 12번 포항 스틸러스랑 울산 현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북 현대 강원 FC,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 이렇게 총 세 경기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동해안 더비죠. 포항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두 팀의 결장 예정인 선수랑 복귀 예정인 선수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는 결장 예정 선수가 윤평국 골키퍼가 있고요. 그리고 그랜트라는 수비수, 그리고 이승모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의 박창용 선수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복귀 선수인데, 자, 복귀 예정인 선수는 박승욱과 신진호, 이렇게 두 명이 복귀할 예정이고요. 자, 주요한 점이라면 신진호 선수의 복귀로 아무래도 중원에서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다음은 원정팀 울산입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 결장 예정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마노준인데 직전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할 예정이고요. 자, 복귀는 황재환 미드필더가 복귀할 예정이고 전력에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울산부터 간단하게 홈팀 포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항 같은 경우 직전 제주한테 2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을 못 챙겼죠. 현재 전북 제주를 상대로 두 번 다 패배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완전히 끊겨 있고요. 자, 최근 두 경기 모두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주는 모습이었고, 최근 2선에서 임상엽과 고영준, 그리고 최전방의 허영준까지 경기력이 조금은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 그나마 완델손이나 허영준, 정재희 등이 모두 선발로 출전이 가능하고요. 자, 베테랑 신광훈 또한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상 일단 직전 경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정팀인데, 자, 울산 같은 경우 직전에 전북과의 더비에서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이 터졌죠. 이날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다 터지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기고 원정길에 나섰는데, 자, 이 경기에서 드라마로 승점 차이를 8점 차까지 벌리면서 이번 시즌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예약하게 됐고요. 자, 문제는 인천전에서 반칙으로 징계를 받은 아마노준의 결장이 조금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로 출전했던 아담이 동점골이랑 결승골 두 골 다 만들어내면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 우승까지 승점 2점만을 남겨둔 상황이고요. 자, 라이벌 구장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울산의 페이스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패배를 기록할 확률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못해도 무승부 정도는 캐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어떻게 배팅해야 되냐? 자, 먼저 홈팀 포항 같은 경우 최근 강점이었던 앞선 자원들이 조금씩은 다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자, 원정팀 울산이 비록 핵심 아마노준이 결장하지만 대체 자원들은 충분하고요. 주전 자원들도 건재한 만큼 원정팀 울산이 조금 더 큰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이 경기에 승점 3점을 챙겨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승무패에 기본적으로 울산 승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핸디도 울산 쪽을 3순위로 추천드리고, 마찬가지 저득점 쪽의 경기를 2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은 이번 경기를 잡게 되면 우승까지 승점 2점만을 남겨두게 되는 경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울산 승에 언더 볼게요. 울산 승, 울산 핸디승, 그리고 저득점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아쉬웠죠. 직전 경기가. 전북은 직전 울산 원정에서 4-4-2로 전반 33분 코너킥 찬스에서 바로 후에 선제 득점을 앞세워서 승리를 따내나 했지만 결국 후반 두 골을 내리 헌납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바로 후에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선제 득점을 올린 쪽은 전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2%의 점유율로 울산이 공격을 거세게 퍼부었고요. 나름 수비적인 경기를 진행했는데 후반 57분 맹성웅이 경합 과정에서 거친 파울을 당하면서 교체로 나갔고 카드 한 장 나오지 않았고요. 후반 96분 울산 아담에게 페널티킥 실점을 내준 전북이 결국 후반 99분 울산의 코너킥 찬스에서 추가 실점까지 내주면서 역전을 당하게 되었고요. 결국 1대2 스코어로 패배하면서 리그 1위 울산과의 격차가 무려 8점 차로 벌어지게 된 전북입니다. 자, 전북 현대는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는 최보경을 제외하면은 울산전에 결장한 김진수 외에 퇴장 징계를 받은 홍정호와 최근 전북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준 바로우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또한 김상식 감독도 경고 누적 징계로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 없고요. 울산전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난 맹성훈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악재가 터져 있는 전북이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원정팀 강원입니다. 자, 강원은 인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자, 선발 출전한 미드필더 케빈이 운영으로 다양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득점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전방의 다수의 인원을 수비에 투자한 인천의 골문을 여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후반에는 강원보다 인천이 공격에 수비 조직력 문제를 보이면서 위기를 맞이했던 강원이고요. 후반 61분 이정협이 경합 과정에서 발목 부상으로 교체를 했고요. 공격 라인업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했지만 7개의 유효 슈팅에도 득점까지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결국 강원이랑 인천 둘 다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서로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던 지난 경기입니다. 자, 강원FC 같은 경우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는 이광현과 디노 그리고 강지훈이 결장할 예정인데 이번 경기에 한국영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과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난 이정엽도 아직까지는 출전 여부가 확실시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조금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경기죠. 자, 일단 전북 현대가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강원 FC를 상대로 올해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울산전 패배로 우승의 확률이 사실상 현저하게 떨어졌죠.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연속 득점을 올리고 울산전에도 좋은 활약을 보였던 바로우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다음 경기 이탈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는 인천과의 경기에서 비록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나가지는 못했고요. 이정엽까지 잃게 됐지만 리그 4위 인천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면서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언더 오버의 경우에는 다득점 경기 예상할게요. 왜냐? 일단 29%의 다득점을 기록 중인 전북인데 최근 4경기 중 3경기가 다득점이었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67%의 다득점 경기를 만들었고 이 중 최근 3경기 중 2경기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양 팀의 지난 3경기 중 2경기가 다득점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도 일단은 다득점 쪽으로 많이 기울 거라고 예상을 할게요. 자, 그리고 배당 리스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전북 또한 험난한 경기가 될 거고요. 최근 팀 내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였던 바로우가 경기에 못 나오고 홍정호도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고 김진수, 맹성웅도 직전 경기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자, 전북은 울산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분위기도 꺾였기 때문에
강원 역시 인천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팀을 김대원, 양현준의 역습으로 상대하는 건 강원에게는 상당히 상성상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전북이 의외로 강원에게 홈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도 마찬가지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현재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원에게 2대1 정도로 패배를 예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력으로는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승부패 같은 경우는 고배당 조합을 만드실 때 강원의 승 그리고 핸디승 정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전북은 직전 경기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핵심 자원들이 다수 결정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1순위로 오버 그리고 다득점 그리고 강원 핸디승 그리고 강원 승 이렇게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프로토 승부식 83회차 624.90배 6폴더로 준비했고요. 자,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익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은 하나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수익방 입장해보셔서 고배당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 간략하게 직전 경기 내용이랑 결장 내용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인데 인천은 직전 강원 FC 원정에서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꾸준히 공략하며 지속적으로 볼을 투입했지만 오프사이드 트랩에 계속해서 막혀 결국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천도 후반 들어서 밀고 있었지만 결국 오프사이드 트랩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최후방의 많은 수비 인원으로 인해 최근 기세가 상당한 강원의 공격을 일단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나섰는데 선수비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고요. 자, 후반 46분 역습 과정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골대를 맞는 슈팅으로 강원의 골문을 위협했고요. 인천은 후반 55분 이동수가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경기 종료까지 강원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한 데 그쳤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 이번 경기 장기 부상자인 여름과 오반석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요. 수술차 브라질로 떠난 에르난데스 또한 이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델브리지도 경고 누적 징계로 출전이 어렵지만 강윤구는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면서 수비진의 공백이 아직까지도 많아 보이는 인천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제주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 포항 슬러스 원정에서 4-3-3 포메이션으로 가져왔고요. 제주전에 전반 1분 윤빛가람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왔지만 전반 8분 윤빛가람이 제르소와 원투 패스를 통해 먼저 선취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지만 전반 35분 포항이 세트피스 찬스에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제주는 이후 주민규를 중심으로 공격을 꾸준하게 전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봤고요. 후반 83분 이창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종합스코어 2대1로 승리했고요. 2연패를 끊어내면서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 인천 원정에 나섭니다. 제주의 경우는 이번 경기 김주원, 안태현이 출전할 수 없고요. 어깨 부상으로 안현범과 발목 부상으로 김주공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 그리고 최영준이 경고 누적에서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배당인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역배당을 부여받았는데 자, 제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한 기록을 갖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마땅한 공격 자원이 없으면서 그 수비 위주의 실리 축구를 계속해서 구사하면서 파이널 A에서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 최근 5경기에서도 2무 3패로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포항 스틸러스까지 잡으면서 3경기 만에 승리를 만들었지만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으며 파이널 A 최하위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다득점을 마찬가지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천의 경우 29%의 오버율로 그렇게 많은 경기가 오버는 아니지만 최근 5경기 중 2경기가 다득점이었고 59%의 상당한 다득점 경기를 기록 중인 제주고요. 최근 5경기 연속 다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양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 6경기 중 5경기가 다득점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 보여지면서 이것도 아무래도 다득점 쪽으로 기울여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배당 리스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데일브리지가 경고 누적 징계로 출전이 어렵고요. 여전히 실리 축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인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아길라르가 인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반면에 이창민, 윤빛가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원이 굉장히 돋보이는 제주인데, 자, 구자철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인천이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5경기 3무 2패로 승리가 없고요. 최근 홈 3경기 중 1무 2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원정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제주의 원정 성적을 반영했을 때 인천이 한 골차 정도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승무패는 무 또는 패인데 이런 경우에는 핸디캡을 활용해야죠. 자, 기본적으로 고배당 조합을 만드실 때 제주 쪽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핸디 같은 경우 한 골차 승부기 때문에 플러스 1 핸무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다득점을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제주와 그러면 이 경기 중요 핵심은 인천은 이번 경기 지난 맞대결에서 6경기에서 5경기가 다득점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맞대결 6경기 중 5경기가 다득점이었다는 거는 그만큼 상성상 많은 점수가 나올 경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 경기도 다득점을 최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핸디무 그리고 제주 승 이렇게 3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조합은 여기까지고요. 자,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고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은 최종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문의 주시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